50이 넘으니 진짜 인생이 보이더군요. 근데 그 순간부터 더 막막해졌습니다.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오며 가족을 위해 일터를 위해 쉼없이 달려왔죠.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앞으로는 뭘 기준 삼아 살아야 하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느꼈습니다. 논어는 어릴 때 억지로 배우는 게 아니라 50 이후에 비로소 마음으로 읽을 수 있는 책이라는 걸요. 제가 논어에서 뽑은 말들 중엔 지금 우리 인생에 바로 적용해도 좋을 정도로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지혜가 담긴 문장들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논어로 인생의 답을 이렇게까지 현실감 있게 풀어준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영상에선 50대 이후 우리가 살면서 부딪히는 5가지 주제를 골라 공자의 말로 풀어보려 합니다. 단순한 고전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 내 삶에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실전형 논어를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 하나면 논어가 멀게만 느껴졌던 분들도 아, 이래서 다들 공자를 이야기했구나 하고 느끼실 겁니다. 제가 논어에서 처음 딱 꽂혔던 문장이 있어요. 바로 이 문장입니다. 하기 시습지면 불력 여로와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평생 배움과는 멀게 살아온 줄 알았는데요. 이 말이 이상하게 가슴을 때리더군요. 첫 번째, 삶의 자세. 배우고 때로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하기 시습지 불력 여로와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이 문장은 논어 제1장 1절 가장 첫머리에 등장합니다. 공자가 논어의 시작을 이렇게 열었다는 건 이 한마디의 삶을 대하는 기본 태도가 담겨 있다는 뜻이죠. 배움에 대한 오해. 우리는 너무 결과만 쫓아왔다. 우리는 지금까지 무언가를 배우면 그 결과가 바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자격증을 따면 돈이 돼야 하고, 운동을 시작하면 바로 살이 빠져야 하고, 책을 읽으면 당장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말이죠. 그런데 공자는 말합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는 그 자체가 기쁜 일이다. 이득이 아니라 기쁨이라는 감정을 먼저 말한 겁니다. 50 이후의 배움은 성장이 아니라 회복이다. 50이 넘으면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게 예전처럼 빠르지도 않고 당장 쓸 데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나이의 배움은 성공을 위한 무기가 아니라 나를 위한 위로와 회복의 시간입니다. 매일 아침 10분 영어 단어를 외우는 것도, 글씨를 예쁘게 써보는 것도, 옛 친구와의 전화통화에서 뭔가 배움을 느끼는 것도, 그 모든 건 마음의 근육을 되살리는 일입니다. 공자의 배움은 평생 프로젝트였다. 공자는 15살에 학문을 뜻으로 삼고 30에 자립했고 40에 의심이 없었고 50에 하늘의 뜻을 알았다고 말합니다. 즉 50대에도 여전히 배우고 있었다는 뜻이죠. 배움이란 누군가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흐트러짐을 바로잡기 위한 연습입니다. 공자의 말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다시 배우고 익히며 스스로를 회복하셔도 됩니다. 실생활에 적용해봅니다. 오늘 하루 10분 나만의 배움 루틴 만들기. 매일 10분 조용히 책 한 구절 읽기. 하루에 하나 몰랐던 단어 찾아보기. 일기 대신 오늘 새롭게 느낀 점 한 줄 쓰기. 이런 작은 익힘이 쌓이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상대의 말이 더 잘 들리고 세상이 조금 느긋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논어는 말합니다. 배우고 익히는 기쁨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안에 있다. 지금 우리가 다시 배우고 익히는 이 시간은 늦은 게 아니라 딱 맞는 때입니다. 두 번째, 인간관계. 분자는 화합하되 동화되지 않는다. 분자와 이부동 소인동 이불화. 분자는 화합하되 같아지지 않고 소인은 같아지나 화합하지 않는다. 이 문장이 특별한 이유는 이 말을 들으면 누구나 고개는 끄덕이지만 막상 실생활에선 굉장히 헷갈립니다. 화합하되 동화되지 않는다? 그게 도대체 뭘까?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같이 어울려 지내되 나를 잃지는 말라. 이 말이 왜 중요할까요? 50 이후 인간관계는 점점 불편함을 감추는 관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불편하지만 끊을 수 없는 관계들, 퇴직 후에도 남는 동창 모임, 계속 연락은 오지만 솔직하게 못 대하는 지인, 부모, 자식, 형제처럼 끊을 수 없는 가족관계. 이럴 때 화합은 하지만 내 마음과 기준은 지키는 태도. 이게 바로 공자가 말하는 군자의 자세입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다 피곤한 사람이 된 적 없으신가요? 우리는 대부분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고 싶지 않은 약속을 억지로 나가고 참고 참다가 결국 터져버린 적도 있을 겁니다. 공자는 여기서 말하죠. 소인은 동의불화. 표면적으로는 같은 것처럼 행동하지만 속은 다르기 때문에 결국 갈등이 생긴다. 즉
겉으론 웃고 있지만 마음으론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관계는 진짜 화합이 아니라 소인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군자형 인간관계의 기술. 공자의 말에서 얻을 수 있는 인간관계 팁은 3가지입니다. 경청하되 동의하지 않아도 된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는 말은 동의가 아니라 존중입니다. 갈등을 피하지 말고 불필요한 충돌은 줄여라. 불편한 이야기를 피하다 보면 결국 더 큰 오해가 생깁니다. 관계는 거리감이 있어야 오래간다. 군자는 늘 적당한 거리에서 화합을 추구합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게. 실생활 적용 이런 말 써보셨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그 말도 들을만 하네요. 그 얘긴 나중에 차분할 때 다시 이야기해요. 우리 생각이 다를 수 있죠. 하지만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이런 말 한마디가 내 기준을 지키면서도 상대와의 관계를 끊지 않게 해줍니다. 결국 공자는 이렇게 말한 셈입니다. 인간관계는 나를 잃지 않고 너를 존중하는 연습이다. 50대 이후의 인간관계, 더 이상 맞춰주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가되 내 자리를 지키는 관계로 바꿔야 합니다. 3번째, 자녀 교육. 효도란 무엇인가? 지금의 효도는 그냥 말 잘 듣는 게 아닙니다. 공자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의 뜻을 거슬리지 않고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효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의 효는 부모의 말에 복종하거나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으로 오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공자는 그런 단순한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부모 말을 잘 듣는 아이가 효자다? 하지만 공자는 다르게 말합니다. 부모가 잘못된 길로 가면 말려야 한다. 부모의 뜻이 옳지 않다면 공손히 간언해야 한다. 즉, 효란 맹목적 복종이 아니라 진심 어린 배려와 용기 있는 충고입니다.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50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부모 말을 좀 들으라니까. 내가 다 겪어봐서 하는 말이야. 그런데 지금 자녀는 말을 듣기보다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공자가 말했다는 이 구절이 생각납니다. 부모를 섬기되 늘 공손하게, 뜻이 어긋나면 조용히 간언하되 감정은 상하지 않게 하라. 부모든 자식이든 관계에서 중요한 건 결국 말투와 태도라는 거죠. 자녀와의 대화 공자의 방식으로 바꿔보면 내 말 좀 들어. 혹시 내 생각은 어떠니? 너 지금 그게 다 내 생각이냐?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들려줄래? 내가 다 알아. 아빠 엄마는 그 부분은 잘 모르겠네. 네가 알려줄래? 이런 말투의 변화 하나가 지금 우리와 자녀 사이의 거리를 좁혀주는 효의 실천이 됩니다. 공자는 효를 행동이 아니라 관계의 방향성으로 봤다. 단순히 용돈을 주는 것, 전화 자주 하는 것만이 효가 아닙니다. 내가 자녀와 어떤 대화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대화 속에 존중과 신뢰가 담겨 있는가, 그게 바로 현대판 효도입니다. 실생활 적용해보세요. 이런 말 한번 써보세요. 엄마 아빠도 요즘 배워가는 중이야.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너도 내 방식이 있을 거야. 그 선택 쉽지 않았을 텐데 고생했겠다. 이런 말 한마디에 자녀는 부모를 부담스러운 권위가 아닌 존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느끼게 됩니다. 효에 대한 마무리 정리를 해보면 공자의 효는 무조건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서로가 성장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효도는 한쪽이 참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존중하고 함께 나이 들어가는 연습이다. 4번째, 인생의 태도. 지지자 불려오지자.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 이 말이 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가? 50대가 되면 많은 걸 알게 됩니다. 살아보니 이렇게 해야 하는구나. 사람은 이럴 때 이렇게 행동하더라. 사회는 결국 이렇게 흘러가더라. 그런데요, 아는 것이 삶의 재미를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공자는 말합니다. 아는 것보다 더 나은 건 좋아하는 것이고 좋아하는 것보다 더 나은 건 즐기는 것이다. 해야 하니까 사는 삶과 하고 싶어서 사는 삶. 지금 우리는 어떤 이유로 하루를 시작하나요? 가족 때문에? 돈 때문에? 사회적 책임 때문에? 물론 다 중요하죠. 하지만 그게 의무만 된다면 인생은 점점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자는 삶을 대하는 태도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지 그냥 안다, 정보 수준. 호 좋아한다, 관심 수준. 락 즐긴다, 몰입의 경지. 지호, 락, 이 단계가 삶의 에너지를 바꾸는 공식입니다. 공자의 이 말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일을 안다고 해서 즐기는 건 아니다. 즐기기 시작해야 그 일이 오래간다. 실생활 적용. 내 삶을 즐김의 상태로 끌어올리는 방법.
이 일에서 내가 재미있어하는 한 가지를 찾자. 예를 들어 출근길에 좋아하는 음악 듣기. 예를 들어 회의 중에도 나만의 질문 하나 갖고 임하기. 완벽하지 않아도 즐겁게, 잘 못해도 괜찮다는 마인드가 즐김의 첫 걸음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누군가와 나눠보기. 내가 재미있어하는 걸 설명할 때 그 감정은 더 깊어집니다. 지금 우리는 즐기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고 있나요? 공자는 즐긴다는 것을 탐닉이 아닌 몰입이라 봤습니다. 즉, 삶의 중심에 에너지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어차피 살아야 한다면 그 안에서 즐김을 발견하라. 그게 공자의 인생 전략이다. 지지자 불려오지자 호지자 불려락지자. 이 말은 그냥 멋진 고사성어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삶의 활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실전 조언입니다. 아는 것에 머물지 말고 좋아하자. 그리고 결국은 즐기자. 그게 늦은 나이에도 웃으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힘입니다. 5번째, 후회 없는 노년. 공자는 70에 마음 가는 대로, 72종심 소욕 불유구, 70이 되어 마음 가는 대로 해도 법도를 넘지 않았다. 이 말이 주는 깊은 울림은 공자는 70에 이르러서야 이제야 진짜 나답게 살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늙어서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배움과 수양을 거쳐 마침내 마음대로 살아도 남에게 해가 되지 않는 상태에 도달했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부류구가 있는가? 50대 이후 우리는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망설이고 말 한마디에도 조심스러우며 여전히 남 눈치를 봅니다. 하지만 공자는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다듬고 그 끝에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은 연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갑자기 은퇴를 하고 자유시간이 생기면 대부분 이런 생각부터 듭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나는 뭘 좋아했더라?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해도 될까? 하지만 이건 자연스러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참고 맞춰오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공자의 말은 이렇게 들립니다. 이제 너 자신을 위한 삶을 준비해라. 하지만 그것도 훈련이 필요하다. 실생활 적용해보세요. 마음 가는 대로의 연습법. 매일 한 가지 남이 아니라 나를 위한 선택하기. 오늘 점심 메뉴 내가 진짜 먹고 싶은 걸 고른다. 주말 일정 남 눈치 보지 말고 결정해보기. 내 마음에게 자주 물어보기. 지금 이 선택 나는 진짜 원하고 있나? 이 말 내가 하고 싶어서 하나? 아니면 그냥 분위기 따라 하나? 실패를 용서하는 연습? 마음 가는 대로 했다가 망쳐도 괜찮다. 그 자체가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니까. 마음 가는 대로 살아도 누구에게도 민폐를 끼치지 않는 살. 그건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공자는 그것을 위해 평생을 다듬고 배우고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지금 그 여정을 늦지 않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방향을 따라 살고 싶다면 먼저 그 마음을 들여다보는 연습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함께 살펴본 논어의 5문장 기억나시죠?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배움은 성취보다 회복의 과정입니다. 군자는 화합하되 동화되지는 않는다. 관계는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효도는 공손함에서 시작된다. 자녀와의 대화 속에 존중이 들어있으면 그게 곧 현대판효입니다. 아는 것보다 좋아하는 것, 좋아하는 것보다 즐기는 것이 낫다. 삶을 버티는 힘이 아니라 즐기는 힘이 필요합니다. 마음대로 해도 법도를 넘지 않게 된다. 진정한 자유는 자기 자신을 다듬은 자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나온 5가지 말 중 하루에 하나씩만 마음에 새겨보세요. 월요일엔 배움을, 화요일엔 관계를, 수요일엔 대화를, 목요일엔 즐김을, 금요일엔 자유를. 하루하루 내 삶의 논어를 한 줄씩 심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달만 살아보면 분명히 달라진 내 말투, 내 생각, 내 표정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논어는 옛사람의 책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의 거울이 될 수 있을까? 공자의 말 속에서 당신은 지금 어떤 문장에 마음이 머무르셨나요? 지금 당신은 어떤 삶을 즐기고 싶으신가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는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도 꼭 공유해주세요. 그 말이 다른 누군가에게 또 하나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논어로 보는 자존감 회복법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가벼워지길 바랍니다.